그 뭐 위원님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의 그 흐름이나 추이 뭐 이런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분간은 어떤 뭐 투자가 활성화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할지 아니면 정책적인 뭐 호재가 이루어질지 뭐 그냥 딱 어떤 그 시장 전체의 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 네. 쪽과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들. 이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당분간 주택 쪽은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대로 실수요 중심으로 갈 겁니다. 네. 그 같은 값이면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을 보려고 할 테니까 네. 금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것이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된 세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억 하던 집들이 지금은 10억 간 곳들이 많았죠. 네. 갔고 뭐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5억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5억짜리 집을 샀을 때의 취득세와 10억이 됐을 때의 취득세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비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할 때, 그러니까 기존 집을 사서 이사 갈 때는 좀 내부 수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5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포장 이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다 올랐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집값이 바뀌게 되면 그렇죠. 또 네. 변하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집을 한번 사서 이사 갈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한번 집을 사서 이사 갈 때 소요되는 기타 비용들, 취득세, 뭐 이사 비용, 뭐 집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사를 여러 번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빚내서 대출해서 세금 내야 되거나 대출해서 집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본인 여력 한도 내에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니까 논의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사회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보통 정기예금 맡기게 되면 연 이자율이 뭐 1%, 2% 네.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상업용 부동산 연수익률, 오피스텔 같은 것들 3% 이상 나오면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현금 들어오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연 3% 수익률 정도는 그냥 부동산 안 사고 은행에 넣어놔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임대료가 조정이 되든가 기타 가격이 조정돼야 종전처럼 원활하게 거래가 될 거란 얘기인데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시장보다 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투자 트렌드는 적어도 상업용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관망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망을 하다가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인다면 이건 매입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매입을 전제로 해서 급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쪽의 상황을 정리할 네. 수 있습니다. 네.